서울시 의사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의사회 정무이사 최설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진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1편에 이어서 2편으로 백신 접종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이상 반응 및 처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접종 후 이상 반응 및 처치 관련 주의사항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중앙대학교 병원 감염내과 정진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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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오늘 특별 출연자로 서울시 의사회 이재만 정책이사님도 모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수님, 접종 후 이상 반응이란 무엇인가요? 네, 우선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예방접종 후에 발생하는 의도하지 않은 모든 증상을 이상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했고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예방접종 후에 그 접종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증상 또는 질병으로 해당 접종과 시간적 관련성이 있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방접종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공중보건 중재 수단인데요. 하지만 다른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불가피하게 이상 반응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백신 관련된 이상 반응은 경미합니다. 물론 일부 백신은 아주 드물게 중증 이상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코로나 예방접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수님 그러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에 나타날 수 있는 국소 반응과 전신 반응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예방접종 후에 발생할 수 있는 국소 반응과 전신 반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표를 보실까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에 가능한 국소 반응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접종센터에서 가장 많이 접종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를 보시면 접종 부위의 통증, 접종 부위의 부종이 매우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의 50% 이상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접종 부위의 압통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열감이나 홍반, 그리고 멍, 그리고 가려움, 그리고 접종 부위가 이렇게 인듀레이션, 경결이 생기는 경우들도 아주 흔하게 볼 수 있고요. 특히 이 경결 같은 경우는 1, 2주까지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히 아주 감염된다는 그런 소견이 없으면 조금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전신 반응을 좀 보시면은요. 전신 반응은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 발열이 30% 이상에서 발생할 수 있고요. 피로감이나 두통이 굉장히 흔하게 발생을 하는데 50% 이상에서 발생을 합니다. 근육통도 40% 이상이 호소를 하고 있고요. 오한이나 관절통, 오심, 그리고 권태감도 흔하게 호소를 합니다. 또 구토나 설사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코로나19 예방접종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 반응은 어떤 건가요? 네, 아나필락시스는 이상 반응 중에 가장 중요한 전신 이상 반응의 하나입니다. 빈도로 말씀드리면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100만 건당 11건 정도 있고요.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에 2.5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자마이안 연구에 의하면 100만 건당 화이자 백신은 4.7건, 모더나 백신은 2.5건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 미국에서 발표한 자료이기 때문에 화이자 백신과 모더나 백신만 자료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유럽에서의 연구에서는 아나필락시스 이상 반응에 관해서는 보고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나필락시스 이상 반응에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증상이 생기게 되면 피부 증상과 함께 갑작스러운 호흡기계 또는 심혈관의 반응을 동반하고 이런 경우 급성 스트레스 반응과 감별 진단이 필요합니다. 이상 반응의 증상으로는
호흡기 관련해서는 코 가려움이나 갑자기 코가 막힌다든지 또는 재채기가 나면서 목이 가렵고 목이 조이고 숨쉬기가 힘들어진다든지 또 심혈관계에 관련해서는 가슴 통증이나 빈맥이 생기고 심하면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기 관련해서는 경련성 복통이나 구토, 설사 등이 생길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피부 점막이나 이런 곳에 홍조나 가려움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려움증, 부종 등이 증상이 생기면 전신 증상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교수님, 에피네프린 용량은 저희가 어떻게 투여를 해야 될까요? 네, 에피네프린은 응급 상황에서 사용하는 약입니다. 일반적으로 에피네프린은 나이와 상관없이 체중당 0.01mg을 투여하게 되어 있고요. 대신에 최대 용량은 0.5mg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체중이 너무 적어서 50kg 이하인 경우나 또는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경우는 0.3mg을 투여할 수 있습니다. 에피네프린은 한 앰플에 1cc가 들어 있습니다. 1cc는 1mg이고요. 주사 시에는 정확한 용량을 투여하기 편리한 주사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래서 1cc 주사기를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1cc 주사기는 피하형 주사 바늘이기 때문에 근육 주사용 주사 바늘로 바꾸셔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응급 상황에서 주사 바늘을 바꾸는 시간도 없는 경우 그대로 근육 주사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한 번에 1cc를 주사기로 잰 후에 0.5cc만 투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응급 상황에선 과용량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0.5cc 에피네프린 오더를 내리면 주사자는 대부분 간호사가 되겠죠. 앰플에서 0.5cc만 뽑아서 근육 주사를 끝까지 하실 수 있도록 교육시켜 주십시오. 교수님, 에피네프린은 어떠한 작용을 하나요? 네, 에피네프린은 기도 폐쇄와 부종을 완화시키고 혈압 저하와 쇼크를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약입니다. 에피네프린 기전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모든 장기에서 혈관을 수축해서 부종을 감소시키고 또 쇼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키고 심장 수축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관지를 이완시키고 그리고 히스타민이나 다른 염증 물질을 분비를 감소시킵니다. 이러한 효과로 혈압이 높은 사람도 에피네프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피네프린의 부작용에는 또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네, 에피네프린의 부작용으로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아나필락시스 때 사용하는 공고 용량을 투여할 경우에도 창백함이나 떨림, 두근거림, 어지러움, 두통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특별한 처치 없이도 대부분 호전이 됩니다. 따라서 투여에 따른 특별히 금기 사항은 없습니다. 교수님, 그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일어났을 때 에피네프린을 어떻게 처치하면 될까요? 네, 환자가 아나필락시스 소견을 보이면 우선 평평한 바닥에 하늘을 쳐다보도록 눕힙니다. 또 발을 높게 해줘서 혈압이 떨어지는 것을 예방해야 합니다. 그리고 에피네프린 1대 1000짜리 1cc짜리 앰플을 까서 저희가 1cc짜리 주사기에 담겠습니다. 담을 때에는 0.5cc만 담도록 합니다. 네, 0.5cc 에피네프린을 주사기에 담은 다음에 환자의 대퇴부 전 외측에다가 근육 주사를 하게 됩니다. 투여를 0.5cc를 투여한 후에 호전이 없다면 5 내지 15분 간격으로 한 번 더 투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환자의 기도가 잘 유지됐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기도 유지를 하고 산소가 있다면 산소 공급을 하시면 더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필요시에는 기관 내 삭관을 고려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혈압이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생리식염수를 1에서 2리터를 급속히 정맥 주사하시면 저혈압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항히스타민제는 두드러기와 가려움증을 예방할 수가 있고요. 또 아나필락시스 발생 시에는
환자의 증상의 종류와 상관없이 빨리 상급 의료기관으로 이송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백신 접종 관련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준비한 접종 후 이상 반응 및 처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5월 27일부터 위탁 의료기관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데요. 접종을 시행하시는 회원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고자 부족하지만 서울시 의사회가 본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료기관 내에서 많은 활용을 부탁드리며 코로나 백신 접종 사업이 무탈하게 잘 마무리되도록 서울시 의사회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중앙대학교 병원 감염내과 정진원 교수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늘 또 특별 출연해 주신 서울시 의사회 정책이사 이재만 정책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회원 여러분, 화이팅!